그 미용사한테 머리를 한 1년 넘게 잘랐지? 그렇죠. 미용비 얼마나 주세요? 그 미용사 머리 자르는 비용 안 주세요? 그 매상이 되게 많이 밀려있다던데 지금. 아니 한 번 자르는데 10만 원씩 준다면서요? 그쵸. 가만 있어보자. 그러면 지금 한 몇백 모였겠네. 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주셨는데요, 미용비. 드리겠습니다. 일시불로 주십시오. 일시불로요? 이번 달까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마침 궁금한 거 있습니다. 저. 네. 그 당신 그 예전에 그 인천에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거 그 왜 산 겁니까? 왜 샀냐니요? 나는 이게 그때 갑자기 샀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아, 계약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계약한다. 그래서 내가 불이 나게 갔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근데 난 중간 과정을 사실 모르거든요. 그때 우리 싸우고 네. 내가 열받아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아니 그 우리 싸운 것까지 지금 이거 편집해서 내보낼 겁니까? 중간 과정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때 싸워서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보니까 계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연락 안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어디 얘기할 가냐고 겁니까? 해서 싸운 얘기할 겁니까? 인천 가고 인천에 왜 가냐 했더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 간다. 이렇게 얘기 못 하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때 그 인천 계양구였죠. 인천 계양구를 민 인간은 나밖에 없습니다. 인천 계양구를 네. 그 얼로 시작하는 어떤 분께서 계양구를 사라. 얼음 공장 고실기. 매일 사라. 네. 근데 제가 이제 회사 안 가는 주말마다 네. 인천에 갔었잖아요. 네. 매주 주말마다 갔었어요. 근데 당신은 그때 연애할 때 날 뭘 믿고 그렇게 다 얘기하는 대로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어요. 촉이. 아니 진짜 이 사람 말 믿어도 되겠다. 아니 근데 나 신기해요. 왜냐면 내 수강생을 통틀어서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때 아무도 안 샀어요. 계양구 산 사람 있죠. 다 대박 났죠 당시처럼. 근데 많지 않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왜 여기를 샀을까?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은 서울을 사야 된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강남 다 오르고 이제 마용성공 올라가지고 막 서울 붐 불 때 진짜 사람들이 서울 찬양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란 단어가 이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던 때예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양극화 개소리 하지 마라. 지금 시장 절대 그렇게 안 돌아간다. 지금 무조건 변두리 안 오르는데 사놓으면 무조건 웃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솔직히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진짜요? 저 진짜 병신이라고. 아니, 그때 당시 오빠가 나한테 그랬어. 계양구가 안 안 올랐다 그랬었어. 올랐어요. 다른데 아니, 다 가서- 올랐는데 계양구가 안 올랐다. 가시니까 이렇지 않아요? 물건은 많은데 전세 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전세 바로 빼지 않았어요? 바로 뺐잖아요. 그래서 재계약이 재계약. 그쵸. 그러니까 전세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때 그 뒤로도 전세가 없었고 그리고 기회야. 전세가 확 올라갔죠. 그리고 매가도 음.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양극화 찬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강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난 깔끔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때. 내가 맞다는 뜻이 아니다. 맞출 자신도 없다. 내가 미래를 맞출 사람이었으면 지금 재벌이 되어 있을 거다. 그거 맞지 않아요? 못 맞추는 건 맞는데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 양극화가 될까? 양극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싼 집만 계속 올라가야 되고 안 비싼 집은 못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싼 집이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많고 싼 집은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없어야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양극화라며요. 그러니까 압구정, 반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잠실 참 좋은데 이런 동네는 공급이 이제 없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비싸지는 거고 좀 저렴한 돈데 뭐 상계동이나 뭐 창동이나 뭐 오산이나 아니면 뭐 구로나 이렇게 가생에 있는 서울 이 근교나 경기도는 공급이 좀 어느 정도 있거나 많은데 수요가 많이 안 늘어나니까 얘네는 못 올라갈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 구조가 그렇게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안 되죠. 공급이 부족한 건 수도권 전역이 부족하거든요. 서울이 다 부족해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예요? 대출을 안 해주죠. 대출을 안 해주면 사람들이 싼 집을 살까요? 비싼 집을 살까요? 싼 집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싼 집을 왜 세? 집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을 이제 끼고 앉아 있는 분들은 집이 있으니까 급할 게 없겠지만 집을 구하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집을 어떻게든 사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대출 안 나오죠. 대출 들어가기도 불안하잖아요. 월세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싼 집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022년도의 키워드는 양극화가 아니에요. 양극화는 지금이 양극화죠. 어떻게 다들 그렇게 자기 의견이 없을까요? 지금이 왜 양극화예요? 대출이 안 나오는 구간, 중하가, 중가, 중상가 그 주택들은 지금 떨어져요. 1, 2억 떨어진 매물 거래됐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압구정 가보세요. 그런 매물 있나? 지금 고가 주택은 신고가 갱신 중이거든요. 중간 단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가랑. 그러면 이게 양극화죠. 그래서 지금이 양극화예요. 지금이. 근데 내년에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그 양극화 심해질 거라고 얘기했던 분들 지난 몇 년 동안에 전혀 맞지 않았는데 발 싹 뺐죠. 제가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신한테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인천이나 대전 가라 그랬죠. 정확히 맞았고.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내년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이 있잖아요. 대출을 계속 묶어놓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싼 집은 먼저 올랐죠. 그럼 비싼 집 먼저 사람들이 다 샀죠. 얘는 어차피 대출 필요 없으니까. 적응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 필요 없고 다 산 애들은 샀죠. 그러면 대출 때문에 못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내년에 나온다. 그럼 양극화 관계는 어떻게 돼요? 다시 밸런스를 맞추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중가나 저가 주택을 보는 게 맞지 고가 주택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좋아요. 근데 또 막 양극화해서 이미 늦은 사람들은 집 살 필요가 없다. 고가 주택만 오른다. 비싼 집만 더 비싸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장 구조는 이게 수요와 공급 거래잖아요. 지금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거래를 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살 거고 어떤 사람들이 집을 팔 거고 어느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날지를 보면 되는데 고가 주택은 어차피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옮겨 타거나 아니면 1가구 2주택인데 더 좋은 집을 사거나 어쨌건 지금은 더 좋은 집을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세상 맞아요. 양극화 심해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양극화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극화는 페이크예요. 어떤 거냐면 봐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 아파트가 20억인데 25억이 됐어요. 그러면 5억 올랐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 올랐어요. 근데 5억이나 올랐잖아요. 근데 상계동에 있는 집이 2억 하다가 4억이 됐다고 쳐요. 그럼 2억밖에 안 올랐죠. 그래도 100%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서민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자산 증식, 자산 상승의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강남이 아니라 강북을 택하는 게 맞죠. 왜냐면 다들 큰 착각하는데 강남은 못 사요. 제가 부탁하는 게 뭐였어요 그때? 당신이 걱정했던 게 이거잖아요. 투자금이 없다. 투자금이 적은데 나도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당신은 행동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예 제가 인천을 왜 사요? 인천이 무시하는 거예요. 인천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의 수요와 공급과 거래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지 지역이 좋다 나쁘다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무조건 압구정동 사면 되고 무조건 상계동을 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그럼 2022년도에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른다 내린다 얘기하는 건 우리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신한테 내가 솔직히 이제 당신 좋아해서 만났잖아요. 그때 얼마나 진심으로 얘기해 줬겠어요. 여기를 사야 된다. 그때 당신 가서 느꼈지만 그 지역이 핫했어요. 나랑 같이 다니고 단독 낙찰에 매물 널려 있고 전세만 없고 이런 데 천지였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좀 거래를 망설이는 거는 이런 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좀 매가가 빠졌거나 전세가 빠졌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지금 꺼리죠. 근데 난 거기를 지금 가요. 가서 진짜 가능한 최대한 깎아서요. 얼마까지?
그 사람이 비과세 혜택이랑 견줄 수 있을 때까지 깎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누가 오라는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오빠 말을 듣고 결정을 해서 가서 금매를 고르고 했던 게 금매 사셨죠? 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안 가는 지역인 건 알고 있었는데 음, 나는 그래도 오빠의 수익률을 알잖아. 알죠. 그 예. 수익률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제 들었고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지 사실 내 입장에서는. 근데 갔더니 부동산 찾기도 쉽지 않았어. 마음에 드는 부동산. 어떤 부동산에서는 그냥 딱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가서 보고 오고. 아, 기억나요. 근데 그냥 보고 나 오고. 그때 소름 끼친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간 그 부동산이 내 부동산이에요. 그 맞죠, 부동산이 많지 않아.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예. 그래서 갔더니 뭔가 되게 좀 뭔가 내가 안 살 것 같았나? 꾼. 그래서 그 사장이 가서 그냥 혼자 보고 왔는데 응. 거기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해주신 부동산이랑 계약을 했지. 같은 물건이니까. 그분은 이 마인드가 있어요. 돌릴 줄 알아요. 본인도 하시고 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딱 갔더니 이제 그 내가 계약한 그 부동산에서는 사장님이 술술술술술 아, 맞아요. 하나 여쭤보면 한 20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맞아요.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찾아내러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분을 얻었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분 통해서 거래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2022년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 이미 베팅을 다 해놨고 알겠지만 그에 맞춰서 베팅하고 그거에 맞춰서 결과가 나와요. 나는 근데 그때 인천이 확 오르는 거 보고 놀랬죠. 계약 오르는 거 보고 더블 칠 때 놀랬죠. 난 미래에서 왔어. 그 농담을 맨날 하잖아 오빠가. 나 사실 미래에서. 야, 이거 진짜 이거. 근데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만큼 움직인 거고. 그리고 실패했으면 결혼 못했습니까? 실패했으면 조금 미뤘지 않았을까? 아니, 위험했지. 결혼할 돈이 없으면 미뤄야지. 진짜 베팅을 크게 하긴 했다. 어쨌건 그때 믿어줘서 고맙고. 네, 내가 고맙지. 그러고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 나도. 그래서 머리 자른 거 드려요? 그건 그거고. 맞습니다. 방금 우리 배불게 밥 먹지 않았습니까? 해물탕. 당신이 항상 얘기했죠. 그 배랑 이 배다. 이제 좀 대화가 좀 되네요. 이제 좀.